주가에 얽힌 속내, 기업 공시 속 숨겨진 진실, 기업 공시 완벽 분석을 통해 이기는 투자의 법을 찾는다. 안녕하세요. 변영인의 수상한 공시 진행의 황희서입니다. 투자의 시작은 공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공시 분석은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대한민국 1호 공시 분석가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라면 그 알쏭달쏭한 공시도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수상한 공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수상한 공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CS윈드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 8월 설립돼서 2014년 11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사업은 풍력타워 생산 및 타워 내부 부품, 베어링 생산 등 풍력타워 및 부품의 제조 및 판매입니다. CS윈드는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상 풍력타워 하부 구조물 사업도 진출했고요. 국내를 기반으로 베트남, 미국, 포르투갈, 말레이시아, 중국, 터키, 대만 등 해외 타워 생산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지 기후 특성 등에 따른 고객 주문에 맞춰 다품종 소량 생산을 기반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유럽, 호주 시장의 높은 풍력타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설비 투자 및 인력 채용을 통해 생산 능력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제품 98.3%, 상품 0.8%, 서비스 매출 0.9%입니다. 최근 연간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간 실적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2,035억 원, 영업이익 1,006억 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 69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2%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106.9%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해외 생산법인 신규 인수 효과와 생산 능력대를 통해 매출액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 CS윈드 기업 개요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공시를 발표했는데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입니다. 제목 풍력타워 공급계약의 체결입니다. 회사는 지멘스 가매사와 2024년 5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베트남, 포르투갈 법인에서 생산하여 해상 풍력타워를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회사에서 추정하는 예상 매출액은 3조 8,758억 원, 2021년도 연결 매출액 대비 322.1포인트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공급 지역은 글로벌 전역입니다. 향후 회사는 발주처의 발주 계획에 따라서 실제 풍력타워 발주 시 협의된 가격과 수량에 의거해서 별도 PO를 수령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발주 시점의 원재료 가격이 연동되어 PO에 반영될 예정인데 해당 PO가 공시 기준에 충족 시 별도의 공시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투자 판단 관련 주요사항, 풍력타워에 대한 어떤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 기본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전체 추정 매출액은 3조 8,758억 원, 3조 8,758억 원 규모고 2021년도 매출 대비 322.1포인트에 해당되는 수치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일단은 이 공급 기본 계약 체결로 인해서 지금 회사가 좀 이야기하는 PO죠. 주문서가 정식으로 수령되는 시점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 즉 수주 공시를 통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CS윈드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액이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0%씩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계 1위 해상 풍력터빈 업체와도 거의 4조 원 규모의 계약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님 4분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3분기 실적 발표도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죠. 11월 9일자였는데 회사 연결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잠정 실적 공시가 있었습니다.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회사 3분기 매출액은 3,231억을 기록했는데 지난 2분기 대비 1.3포인트 감소했고 전년 동기 대비 50.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02억 원을 기록했는데 지난 2분기 대비 4.7포인트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57.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1억 6,500만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2분기 대비 96.9% 감소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98.4포인트 감소됐다라고 밝혔죠. 지금 영업이익은 증감폭을 유지했는데 당기순이익이 좀 감소했다는 것은 종속법인의 어떤 평가 손실이 좀 반영된 것이다라고 좀 판단합니다. 즉 회사의 매출 외형 대비 안정적인 영업이익은 상승 추이에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는 외부 감사인의 회계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현재는 3분기 보고서가 좀 제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된 실적의 세부 사항들은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할 예정이다라고 좀 밝힌 만큼 CS윈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IR 자료실에 있는 3분기 유형별 어떤 이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체크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리뷰를 해보면 3분기 전체 누계 기준 9,60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전년 동기 대비 30.6포인트 증가됐고요. 영업이익은 487억 원을 좀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2.9포인트 좀 감소했는데 지난 2분기 대비 영업이익의 회복세는 소폭 상승한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입니다. 4분기 실적 기준은 자 이제 확보된 수주 기반으로서 4분기에 오히려 실적이 1분기, 2분기에 다소 부진했던 실적을 좀 만회하는 효과가 3분기에 좀 상당히 좀 진전 효과가 좀 있었다는 것이죠. 4분기에 이러한 어떤 종속회사의 어떤 손익이 좀 더 회복되는, 즉 가시화되는 어떤 영업이익의 증감폭을 우리가 좀 판단해 보면 3분기 기조보다는 4분기에 실적 회복이 좀 더 빠르게 선회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4조 원대 이 공급계약 체결 소식 이후에 확정된 어떤 수주 공시가 좀 가시화가 된다면 2022년도 실적보다는 2023년도 사상 최대의 어떤 수주를 기반으로 한 2023년도의 성장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장성 모멘텀도 주목해보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CS윈드가 IRA 수혜주로도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IRA가 뭐 전기차도 있고 2차전지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만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대규모 투자안이 지금 부각된 상황인데요.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 특성상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봐야 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한 2021년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도죠. 미국 대통령이 좀 당선된 이후에 친환경 재생에너지 관련된 이 정책 기조 하에서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재생에너지 섹터가 좀 강세를 좀 보인 바 있었어요. 네. 당시 뭐 태양광, 풍력, 기타 부과되는 재생에너지, 재처리 에너지. 자, 이런 부분들이 좀 각광을 좀 받았는데 이후에 다시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 통과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강도 높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정책을 기조 유지하면서 오히려 이런 기대감들이 좀 더 부각됐고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액공제 혜택이 가미되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이런 친환경 에너지 어떤 손익 여건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으로 좀 작용된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회사 주요 제품 서비스 내용을 보면 전체 풍력 타워 제조 글로벌 1위입니다. 글로벌 1위고요. 전체 제품 부분 98.3포인트의 매출 포지션 기록하고 있는데 회사는 주요 제품인 타워를 기반으로 도어 프레임과 인터널이 일부 포함됐다. 이 제품 부분에 대해서는 풍력 타워 이외에 부과되는 기자재 부분까지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는 완성형 납품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유럽발 이슈가 좀 부각됐죠. 유럽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부각되면서 유럽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수요가 급증하면서 2022년도 실적 기조에 대한 어떤 전망치를 예상해 봤지만 매출액은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업손익이라든가 당기순 손실 부분 실현되고 있는 이런 배경적인 이유 하나가 원부자재 가격의 어떤 상승 효과가 좀 있었다는 거죠. 상반기까지는 그런 가격적인 어떤 제한 요건이 좀 있었지만 2022년도 하반기 또는 4분기부터 손익의 회복세가 좀 예상되는 만큼 2023년 상반기에는 다소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풍력 부분에서 지금 글로벌 1위를 달리고 있는 CS윈드가요. 현재 IRA 수혜를 받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중간선거 수혜주로도 좀 반짝되기도 했었는데요. 민주당이 예상외로 선전을 하면서 IRA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더 부각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유럽발 에너지 부족과 또 러시아발 전쟁으로 인해서 풍력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뭐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서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높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풍력주도 좀 이때 주의 깊게 좀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친환경 재생에너지 부분의 가장 최대 단점. 네. 유지관리, 유지보수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선 이게 성공한 정책이다라고 저는 그 부분에는 사실 전 동의는 하지 않는데 네. 관건은 이 풍력타워의 어떤 이 투자는 글로벌 국가의 어떤 주도 사업으로서 어떤 책정되는 어떤 사항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민간 발전사의 어떤 수주가 증가되고 있다는 이 점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2024년도 전 세계 해상 풍력 타워에 대한 어떤 이 수요 증가,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예고된 3조 8천억 원 규모의 수주와 여기서 플러스 알파의 어떤 추가 수주까지 좀 논의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2021년도에 어떤 기대감을 수반하면서 다소 조정기를 좀 거쳤던 CS 윈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2024년도를 기점으로 오히려 우상향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 단기적 관점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어떤 이 법안 수정 우려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사업 정책이 다소 미국의 중간 선거발 이슈가 좀 한번 부각될 수 있었던 원인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예상보다 민주당이 꽤 선전을 좀 해주면서 정책을 차질 없이 좀 진행할 가능성이 좀 커졌다. 이 점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입니다.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를 좀 보면 77,600원, 지금 현재 2.2포인트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 기준 신고가를 기록했죠. 79,900원까지 기대감이 좀 수반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2020년도나 2021년도를 기점으로 하면 상당수 좀 조정의 어떤 흔적들이 좀 있었고요. 올해 초였죠. 1월 28일에는 45,500원대까지 주가 좀 급락하면서 우려감으로 좀 작용을 했지만 저는 실적을 기반으로 한 해외 종속법인의 판매량 증가 부분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고요. 확보된 수주를 기반으로 2023년도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에 성공한다. 이 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은 단기 고가예요. 사실 단기 고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봤어요. 지금 오히려 추세 구간 하에서는 오히려 실적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흐름 그리고 모아가는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제가 CS 인드의 경우에는 지난 수상한 공시에서도 계속해서 저점 타점도 좀 많이 좀 잡아들인 어떤 이력들도 좀 있는데 지금 단기 구간에서는 68,000원 68,000원에서 73,000원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68,000원이 이탈된다면 61,000원에서 67,000원, 61,000원에서 67,000원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풍력 부분의 어려운 점을 꼽자면 유지관리와 보수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인데요. 현재 민간 발전사의 수주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4년 기점으로 우상향 의견 제시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수는 단기 부분에서 보자면요. 68,000원에서 73,000원, 포트 비중 5% 분할 매수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CS윈드 공시와 대응 전략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 3월 설립돼서 2011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사업은 HD 디지털 방송용 디스플레이의 개발, 제조 및 판매입니다. 창사 이래 디지털 방송과 전문가용 비디오 장비를 공급하며 TV로직 아메리카와 넥스토디아의 두 개 회사를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덴트는 2017년 2월 빗썸코리아 지분 10.2%를 취득했고 3월 빗썸홀딩스 지분 34.2%를 취득한 바 있습니다. 2분기 보고서일 현재 자산가액은 빗썸코리아 3,400억 원, 빗썸홀딩스 3,526억 원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연간 실적도 보겠습니다. 연간 실적은 2021년 개별 기준 매출액 176억 원, 영업이익 7.7억 원, 당기순이익 2,24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으며 당기순이익은 971%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로 침체됐던 해외 시장 수주 증가로 매출액이 증가했으며 내부 손익구조 개선과 관계기업 실적 호조로 순이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상 비덴트 기업 개요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지난 15일이었습니다. 회사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최종 부인 답변을 좀 했는데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회 공시 요구 풍문 또는 보도는 어떤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가 나왔는데 자,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입니까? 공시사항에 어떤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라고 좀 물어보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회사가 답변을 좀 했었는데 기존의 답변은 미확정이었죠. 오늘 15일자 발표된 내용에서 최종적으로 부인 공시가 되었습니다.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탑업인 빗썸코리아 그리고 빗썸홀딩스의 출자증권 처분 추진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공시는 2022년 7월 25일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서 탑업인 출자증권 처분 추진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 미확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답변한 것이다. 회사는 탑업인 빗썸코리아와 빗썸홀딩스의 출자증권을 처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관련 공시일은 7월 25일 최초 공시가 되었고요. 7월 26일과 8월 25일 두 번의 재공시 기한을 통해서 회사는 이 탑업인 주식의 어떤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이 검토 사항을 모두 철회하는, 즉 출자증권을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공시입니다. 네. 비덴트가 빗썸코리아와 빗썸홀딩스 출자증권을 처분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FTX 논란 이후에 계속해서 떨어지던 주가가 급반등을 했는데요. 관련 논란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만큼 실적 전망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4분기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전망 이야기보다 지금 사실상 비덴트가 지금 뭐 사실 3고예요, 3고. 네. 실적도 안 좋죠. 지금 그나마 해외 최대 이 가상화폐 거래소 세계 2위죠. 네. FTX와의 어떤 매각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도 좀 부각됐었고. 그런데 FTX가 최종적으로 파산 절차에도 돌입되면서 블록체인 관련주 전반적인 어떤 우려감들까지 반영되고 있는 상황.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내 압수수색이 또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첩첩산중이에요. 먼저 실적부터 보도록 하죠. 지금 3분기 실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3분기 연결 재무제표는요. 지난해 9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금번 227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꽤 괜찮은 선방한 매출액을 좀 기록을 했는데 지금 지난해 3억 원대에 불과했던 영업이익이 현재 18억 원의 영업 손실로 좀 전환됐고요. 당기 순이익은 2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좀 감소됐지만 순이익 기준을 좀 유지하고 있다. 매출액이 크게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손실이 좀 발생됐다는 것은 회사의 어떤 주력 사업의 어떤 손익성이 좀 크게 훼손되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 주력 사업 전체를 보면 기타 서비스 부분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니터 그리고 통신 및 기타 제품에 들어가는 통신 장비와 모니터에 들어가는 부품류 등을 좀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주력 사업 이외에 이 회사는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 빗썸에 출자했던 이 회사, 빗썸의 최대 주주사죠. 지배 구조 하에서 빗썸과 빗썸홀딩스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비덴트인데 비덴트는 신규 종속회사를 통한 블록체인 사업까지 좀 영위를 하면서 단기 순이익의 부분에서는 순이익 기준을 좀 유지하고 있지만 주력 사업, 주업은 사실상 영업 손실을 좀 전환되는 다소 아쉬운 실적 기준을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논란이 됐던 FTX 논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FTX 인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루 만에 철회를 했고요. 이 FTX와 계속해서 인수를 논의했던 빗썸이 부각이 되면서 최대 주주인 비덴트까지 급락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비덴트가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으면서 오너 리스크가 부각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빗썸 관계자들의 횡령 논란이 아직 꺼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봤죠. 탤런트죠. 박민영 씨의 전 남자친구 강모 씨가 실질적인 어떤 사주다.
자, 근데 이게 단순하게 가십거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빗썸 내부에 횡령과 배임 혐의가 좀 있다. 자, 이에 대해서 검찰이 빗썸과 빗썸 홀딩스를 제외한 나머지 관계사들 모두 압수수색을 했어요. 현재는 이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혐의 입증이 좀 된 것은 아니지만 수사가 좀 진행되고 있다는 또 우려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배구조를 좀 봐야 되는데 빗썸 이 홀딩스, 빗썸과 빗썸 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비덴트예요. 비덴트의 최대 주주는 인바이오젠, 인바이오젠의 최대 주주는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즉 버킷 스튜디오가 인바이오젠을 통해서 비덴트를 통해서 빗썸과 빗썸 홀딩스를 좀 지배하고 있는 이 형국인데 빗썸과 빗썸 홀딩스 이 두 회사를 제외한 주요 이 관계자들 모두 압수수색이 좀 되면서 관련된 어떤 이 비위 경영진의 비위 행위가 만약에 부각된다면 자 이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시장에 좀 반영되고 있었고요. 두 번째 비덴트의 경우에는 FTX의 어떤 사업 제휴 부분 인수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부각되면서 단기 집중 이슈를 좀 받은 바 있었는데 오히려 관련된 압수수색발 어떤 이슈가 발목을 한 채 좀 잡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FTX의 어떤 파산으로 오히려 지금 이 수급의 어떤 상황들 주가의 어떤 모멘텀은 좀 크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덴트에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다면 하나는 FTX, 두 번째는 압수수색 이슈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불공정 거래와 또 회계 의혹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최근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보유자분들 굉장히 스트레스 심하시고 너무 걱정 많으실 것 같은데요. 향후 전망과 좀 대응을 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오늘도 지금 2%대 좀 하락 추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12월 37,700원 자 신고가 갱신한 이후에 주가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지속해서 바닥을 계속 깨고 있죠. 그래서 보유자 관점에선 지속해서 지금 끝없는 추락을 하고 있는 이 비덴트 주가 답답함이 굉장히 좀 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이 기대감을 수반해서 가시화된 어떤 상황들, 블록체인 사업 전반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까지 좀 커지면서 FTX의 어떤 파산 사태가 국내 코인 거래소의 어떤 영향으로도 작용되었고 이로 인해서 비덴트의 어떤 경영자 리스크 부과 또는 이에 대한 어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리스크 부과 자, 이 부분이 어떤 추세의 어떤 하단 구간을 좀 형성하게 되는 어떤 원인이 좀 되지 않았나 판단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힘든 구간이에요. 지금 10월 26일 3,490원대 신저가 기록한 이후에 지금 주가의 어떤 형국도 사실 좀 바닥권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불과 6월, 7월 때까지만 해도 만원대 형성됐던 주가가 관리 종목이 반기 검토 보고서의 어떤 이 지연 제출로 인해서 관리 종목으로 일시 지정된 바가 있었지만 자, 이 사유는 좀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주가가 회복되지 않는 이 이유는 사실상 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따른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상당히 더 큰 것이 아닌가 판단했습니다. 지금 사실상 신규종 매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리스크합니다. 어떤 결정이 지금 확정됐기 때문에 리스크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려감 내에서 주가가 모든 상황들을 좀 반증하는 것처럼 지금 신규종 매수 관점은 관망 의견 좀 제시해드리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사실 확정된 횡령과 배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게 지금 주식의 어떤 비중을 좀 축소하세요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은 맞는데 그 부분이 전제되지 않는다는 하에서는 지금 기술적 분석상 지금 현 구간 횡보 유지 가능성이 좀 크다. 이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매수는 금지다. 의견 덧붙여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FTX가 역시 국내 코인 업계에 좀 우려감을 주가에 반영시킨 모양인데요. 주가 회복이 지금 뚜렷하게 되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는 횡령 배임 우려가 역시 컸습니다. 신규 매수 의견으로는 관망, 리스크가 좀 있다 관망 의견 주셨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확정된 이제 횡령과 배임은 없지만 그래도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해달라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CS 윈드와 비덴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대표님이 말씀하신 각각의 포인트들이 여러분의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영인의 수상한 공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